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삭한 바게트 빵을 그려보려고 해요. 바게트 빵은 껍질이 단단하고 바삭한 빵인데요. 식빵보다는 약간 모양이 그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제가 그리는 모습을 보고 따라와 주시면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사용자 지정 캔버스로 사이즈는 2000에 2000픽셀, 해상도는 300dpi입니다. 창작을 눌러주세요. 빈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오늘도 틴저박스 브러쉬로 러프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스케치 하실 때 약간 삐뚤빼뚤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그릴 바게트 사진들을 찾아보는데 빵이 다 삐뚤빼뚤하게 원래 생겼더라고요.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브러쉬 크기는 크게 키워주시고 편안하게 스케치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린 빵도 한 2개 정도 그려줄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스케치해보면 좋겠어요. 스케치를 하실 때 막 삐뚤어지거나 모양이 지나치게 망가진 부분이 있어도 지우개로 지우거나 되돌리기를 하면서 작업하시면 되니까 시간을 들여서 마음에 드는 실루엣으로 꼼꼼하게 스케치해주세요.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림은 무조건 성실하게 많이 그려보셔야 느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요. 그리고 바게트에 칼집이 나 있잖아요. 그런 모양도 그려주세요. 러프 스케치 후 완성된 러프 스케치의 불투명도는 N을 눌러서 낮춰줍니다. 약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스케치를 할 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위에 플러스로 이렇게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 새 레이어에 러프 스케치를 대고 진짜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컬러는 바게트 빵 색상으로 골라주세요. 저는 이런 색상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을 따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크기를 스케치하기 편한 크기로 바꾸어 주시고 러프 스케치 위에 편안하게 선을 따주시면 됩니다. 칼집 모양도 똑같이 따라서 그려주세요. 편안하게 우글우글하게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스케치를 다 따보았어요. 이제 한번 러프 스케치를 꺼볼게요. 이제 선이 마음에 들게 따졌기 때문에 겉껍질 부분에 해당 컬러를 끌고 와서 부어줄게요. 그리고 빈 곳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린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신 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 빵 껍질을 묘사해 볼게요. 기존의 러프 스케치 레이어는 삭제해 줄게요. 왼쪽으로 밀어서 삭제. 클리핑 마스크가 걸린 레이어에 지금부터 빵 껍질부터 묘사해 볼게요. 지금 빵 껍질 컬러는 안 구운 빵 컬러입니다. 바게트가 구워진 것처럼 약간 노릇노릇한 색상을 골라 스펙트라 브러쉬로 껍질 위를 칠해주겠습니다. 스펙트라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색상 차이가 좀 많이 나도 괜찮으니까 색상은 기존 컬러보다 어두운 색상에서 마음에 드는 색으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바게트는 색을 고르게 칠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빵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중심은 어둡게 바깥으로 갈수록 밝게 표현해 줄 건데요. 브러쉬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하고 힘을 풀면서 브러쉬의 질감이 잘 보이게 칠해주세요. 브러쉬 자국이 많이 남아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 번 겹치면서 효과가 나고 빵도 원래 구우면은 노릇노릇한 부분이 아주 고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칠할 때 얼룩덜룩하게 칠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결과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컬러보다 또 더 어두운 색을 골라서 중간 부분에 한 번씩 질감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1차로 컬러가 완료되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빵의 질감 표현을 더 해줄 거예요. 노이즈 브러쉬는 지난번에 사용해보았던 것처럼 힘을 세게 주면은 조밀하고 진하게 나오고 힘을 풀어주면은 노이즈의 간격이 넓고 질감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노이즈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대해 주셔서 지금 경계선 부분 자국이 부자연스럽게 많이 남은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부분들은 노이즈를 살짝 주어서 경계를 좀 풀어줄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풀어주시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노이즈 브러쉬 이용해서 빵 질감을 지금 한번 내볼게요. 저는 어떤 부분은 그냥 질감을 살려두려고요. 일부분만 경계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컬러를 손가락으로 스포이드 한 다음에 이 중간 컬러보다 살짝 더 어두운 컬러를 골라주세요. 이 어두운 컬러를 고를 때 위에서 색상바 부분에서 살짝 붉은색 쪽으로 이동시키고 어두운 색을 골랐어요. 음식을 그릴 때는 약간 붉은색이 있어야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고른 컬러로 중간 부분에도 한 번씩, 가장자리 부분에도 톡톡톡 두드려서 묘사를 해주겠습니다. 좀 망칠까봐 무서우면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서 묘사해주시면 되세요. 하다가 망치면 레이어를 없애고 다시 묘사하시면 되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레이어 효과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볼게요. 여기 레이어 옆에 N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아래의 레이어 효과들이 보여요. 이 레이어 효과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그림을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해볼 효과는 이 맨 위에 있는 곱하기 효과입니다. 레이어 설정을 곱하기로 바꾸어 놓으시고 똑같이 노이즈 브러쉬로 색을 칠해볼게요. 붉은색 쪽에서 컬러를 고르시고 브러쉬 크기는 조금 작게 하고 칼집 가장자리 부분이나 잘린 단면에 톡톡톡 두드려서 탄 것 같은 효과를 내볼게요. 가장자리에 빵을 구우면은 좀 칼집 난 부분에 원래 다른 부분보단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하는 김에 다른 부분들도 한 번씩 색을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좀 탄 것처럼 되었는데 보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정도로 굽기는 정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빵 컬러를 골라도 바게트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다들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묘사해주시면 좋겠어요. 완전 처음부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묘사해보는 부분을 늘려가는 게 나중에 스스로 창작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색이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불투명도를 낮춰주면서 어둡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보시고 고른 컬러에 맞게끔 조절해주세요. 또 이렇게 곱하기 말고도 명암을 넣었는데 너무 어둡게 보인다면 다른 명암 넣은 레이어도 같은 방법으로 불투명도만 조절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음에 들게 나오면 레이어를 꼬집어서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이제 빵의 속부분 컬러를 채워보겠습니다. 역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채워볼게요. 새 레이어 추가, 빵 겉부분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서 꼭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빵은 빵 속은 미색으로 골라줄게요. 미색이 밝아서 색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잘 보이도록 배경 레이어의 백그라운드 체크박스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빵에 구멍이 뚫린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이용해 줄 거예요. 식빵대와 마찬가지로 속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질감을 낼 때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뺀 상태로 브러쉬를 살살 문질러 주시면 구멍 뚫린 모양이 더 잘 나와요. 혹시 묘사하다가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개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빵 속도 속부분도 색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식빵을 그릴 때 아랫부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구멍 부분에 어두운 색이 보이게 한 번 더 색을 칠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 텐데 오늘은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준 뒤 브러쉬로 묘사해 볼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 후 구멍이 뚫린 빵 속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올가미 툴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영역을 그어주세요. 빵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동그라미를 영역 선택 후 누르셔야 내가 표시한 부분의 영역이 선택됩니다. 이 선택된 영역에 빵 속 베이스 컬러보다 어두운 색을 골라서 부어볼게요.
식빵대랑 원리는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빵 부분을 올가미 툴로 선택하고 색을 끌어와서 부어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빵도 똑같이 올가미 툴로 영역을 선택하고 색을 끌어와서 부어주고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빵도 마찬가지로 아래 밑색을 동일한 방식으로 깔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빵의 흰색 부분이 너무 심심해 보이기 때문에 새 레이어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고 빵 속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속 레이어는 스펙트라 브러쉬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줄 거예요. 이제 방금 클리핑 마스크를 걸었잖아요. 거기에 빵 속보다 살짝 어두운 색깔을 골라서 명암을 한번 넣어 볼게요. 명암은 조금 자유롭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펙트라로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것처럼 가장자리는 조금 힘을 줘서 어둡게,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힘을 풀면서 좀 얇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 묘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느낌이 있어요. 한번 자유롭게 묘사를 해볼게요. 혹시 힘 조절에 실패해서 가장자리가 진하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지우개의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얇게 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스펙트라 브러쉬로 명암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예 노이즈 브러쉬를 선택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가장자리는 진하게, 안쪽은 연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빵 속 부분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보는 이유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기초 기능들을 응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셨으면 해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매 시간마다 새로운 거 하나씩을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식빵처럼 가운데에 구멍 묘사를 더 해주시면 빵 느낌이 더 살 것 같아요. 빵 단면에 뚫린 구멍도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묘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식빵 그리기를 할 때 틴더박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고 원 모양을 일일이 그려주었어요. 오늘 사용해볼 방법은 올가미 툴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먼저 빵 속 레이어끼리 꼬집어서 합쳐줄게요. 겉껍질은 놔두고 빵 속끼리만 레이어를 꼬집어서 합쳐주세요. 그리고 이 빵 속 레이어 위에 구멍을 그려볼게요. 올가미 툴을 눌러서 선택하시고 빵 구멍 모양을 그려줍니다. 꼭 원형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땅콩 모양처럼 구멍을 그려주셔도 귀여워요. 자, 이렇게 구멍 모양이 선택되었으면 이 선택된 영역에 틴더박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고르게 색이 들어가지 않게 그라데이션이 잘 보이게 그려주세요. 빵 구멍은 많이 그리진 않아도 괜찮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빵에 원하는 만큼 구멍을 불규칙하게 그려볼게요. 구멍의 간격도 불규칙하게, 모양도 불규칙하게 그려주셔야 자연스러운 모양이 됩니다. 자, 구멍 묘사를 어느 정도 다 해주었어요. 이대로는 빵의 실루엣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볼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빵의 잘린 단면 등 브러쉬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우개를 선택하시고 질감으로 이볼브 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을 다듬을 때에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시고 살살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이 빵의 잘린 부분을 아주 반듯하게 하셔도 되지만 빵칼로 자르면 바게트는 살짝 우둘두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금 빵 껍질 레이어에서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볼브 브러쉬 지우개로 빵 단면 부분을 이렇게 그으면서 다듬어 주세요. 살짝씩만 깎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빵에 칼집 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곽이 너무 반듯하게 잘려있는 부분은 우둘투둘하게 수정을 해볼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수정하셔도 되고 살짝살짝 이 브러쉬의 느낌만 날 정도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빵을 다듬고 나서 오른쪽에 조각 나 있는 빵 두 쪽도 마찬가지로 이볼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듬어 볼게요. 이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선을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제가 손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따라서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마치 빵이 잘려서 빵의 속부분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겉부분을 지우개로 지우면서
배경이 뒷부분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쳐 보이는 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과 동일한 색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적은 틈이기 때문에 메꾸는 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실루엣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불브 브러쉬의 질감이 되게 느낌이 좋죠. 식빵 때는 이불브로 베어무른 단면을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실루엣을 다듬을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브러쉬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들게 그려졌으면 이번에는 살짝 보정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이어는 하나로 꼬집어서 합쳐줄게요. 그리고 조정에서 곡선을 선택하시고 살짝 보정해 보겠습니다. 완성한 그림을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써볼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정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한번 길게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수업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발을 위로 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밝기 조정을 해주세요. 지금 저처럼 점을 찍어서 각 부분을 세밀하게 보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점을 눌러서 그대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짠! 바게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리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글레이즈 도넛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